1라운드에 상위권에 지명할 선수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하위권이 재밌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연결해서 드렸습니다. 다음은 다가오는 핵심 이벤트 드래프트와 FA. 저희 오프시즌 가장 큰 행사죠. NFL 드래프트 그리고 FA 시장 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드래프트 컴바인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1월부터 현지 시각 1월부터 해당 연도 드래프트 참가 후보자들을 초청해서 신체 검사, 체력 테스트, 팀 면접을 진행하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묶어서 드래프트 컴바인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번 오프시즌 최고의 이벤트를 거쳐야 할 관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NFL이라는 리그는 돈으로 선수를 주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팀 간의 선수 거래만큼은 지명권이 화폐를 대신합니다. 지명권 또는 선수. 그래서 드래프트 지명권이 중요하고 이 가치가 시장 상황과 구단의 니즈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래서 이 가치를 산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프시즌 경기가 없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행복회로를 돌릴 때 NFL 팬들이 이거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게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돈이 많다고 해서 선수를 막 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공정하게 경쟁해라. 이게 NFL 리그 사무국이 운영하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1990년대 중반부터. 그래서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것이냐가 NFL에 있는 구단들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A와 드래프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선수를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선수단을 보강할 수 있는 두 가지 제도, 드래프트와 FA 중요합니다. 드래프트는 대학을 거쳐서 드래프트 자격을 얻은 선수들을 지명권을 활용해서 선택하는 이벤트죠. 하위 리그가 없는 NFL 특성상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FA는 자유계약 자격을 얻은 선수들 그리고 선수들의 에이전트들과 협상을 해서 계약을 얻어야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 두 제도를 잘 활용해야 로스터의 빈 구멍을 잘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하는 팀들이 강팀이 되는 거고요. 다른 스포츠를 보다가 이제 막 NFL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방송에서 맨날 단장 얘기하고 맨날 프론트 오피스 주요 인사들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NFL을 보시다 보면은 이 인사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왜냐?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운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는 팀은 강팀이 되고요. 못하는 팀은 영원히 좋은 성적을 못 냅니다. 자, 주요 일정, 오프시즌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시즌이 아닌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 여기 선을 그어볼게요. 먼저 1월 말에 시니어볼이 있었습니다. 시니어볼 같은 경우에는 드래프트에 참가하기로 한 선수들을 주요 선수들을 이제 모아놓고 패드와 헬멧 착용시켜놓고 일종의 테스트를 하는 그런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시니어볼이 있었고 프로볼 선수들과 함께 프로볼 경기 치렀었고 요거는 국내 중계 우리 에디님께서 수고해 주셨고요. 슈퍼볼 같은 경우에는 벌써 2주도 훨씬 넘게 지났네. 한국 시간으로 2월 9일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요 다음 일정이 더 중요하죠. 2월 18일부터 한국 시간으로 2월 18일, 미국 시간으로 2월 17일 이때부터 프랜차이즈 태그 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태그 혹시 모르시는 분 손? 요거 이야기하고 쇼츠로 뜰까? 이거 어차피 얘기를 한번 하고 할게요. 프랜차이즈 태그 요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프랜차이즈 태그 지정 마감 시간이 3월 3일 오후 4시로 돼 있잖아요. 이때까지 프랜차이즈 태그와 트랜지션 태그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태그라는 것은 프리에이전트, 그 프리에이전트 중에서도 언리스트릭티드 프리에이전트, 제한되지 않은 무제한 프리에이전트가 될 예정인 선수에게 팀이 지정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프랜차이즈 태그를 지정을 하면은 해당 선수는 한 시즌 동안 팀에 묶이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제 영어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해 주세요. Unrestricted Free Agent. 이건 말 그대로 완전 자유계약 선수로 어느 팀과도 자유롭게 협상을 하고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선수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완전 무제한적 자유계약 선수가 있다면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도 있을 거잖아요. Restricted Free Agent, RFA로 표현을 하는데 요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가 되긴 했는데 누적 시즌을 한 팀에서 3시즌 채운 선수, 즉 정규 시즌 로스터에서 일정 기간 이상 등록된 선수에게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왜 제한적, 무제한적 요 표현이 붙었는가 궁금하실 수 있죠.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과 협상, 계약서를 쓸 수는 있는데 원소속 팀이 우선 협상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조건으로 먼저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소속 팀에게 정해진 계약 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통제권이 생기는데 팀 같은 경우에는 이 3년 동안 선수를 팀에 묶어놨어요.
그러면은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했을 수도 있고 자유계약으로 데려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선수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장을 리그 사무국에서 제도적으로 맺어준 겁니다. 그래서 매칭 권리, 제가 말씀드린 이 우성 협상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할 경우에 드래프트 픽을 보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독점적 자유계약 선수라는 것도 있거든요. ERFA. 복잡해지는데? 딱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 Exclusive Right Free Agent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가 되긴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조건, 이 3시즌 미만인 경우 이 선수 같은 경우엔 ERFA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 같은 경우에는 팀이 드래프트로 지명한 선수라거나 직접 FA로 육성한 자원을 너무 빨리 잃지 말라고 구단에게 일종의 배려를 한 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NFL에서 신인 계약이 끝나자마자 선수가 바로 언스트릭티드 프리에이전트가 되면은 팀이 투자한 스카우팅이라거나 육성 비용, 이게 회수가 되기 전에 전력 누수가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스카우팅도 만만치 않은 리소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 주자 해서 있는 것들이 이런 RFA, ERFA 이런 게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무제한 자유계약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유. 그렇기 때문에 요것 역시도 너무나도 무제한 쪽으로 풀어주게 되면은 팀 입장에서는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태그라는 안전 장치를 주는 겁니다. 대신에 1년짜리 완충 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RFA라거나 ERFA보다는 경제적, 시간적 리스크의 완충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완전 FA로 두기 전에 교섭 시간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카일 피츠 얘기했을 때 7월 중순 전까지 계약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태그를 부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일종의 협상용 레버리지를 갖는 거죠. 지난 시즌에 신시내티 벵갈스의 티 히긴스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요거는 팀을 위한 장치잖아요. 그럼 선수에게도 대가가 있어야겠죠. 그것은 프랜차이즈 태그가 부여되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태그 금액이 해당 포지션 상위 5명의 연봉의 평균값으로 산정이 됩니다. 굉장히 높은 금액을 완전 보장으로 받을 수 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지난 오프시즌에는 신시내티 벵갈스의 티 히긴스, 캔자스시티 칩스의 트레이 스미스 이 두 명이 태그를 받았었죠. 하지만 장기 계약까지 체결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지션 상위 연봉 평균값을 주잖아요. 5명에. 그렇기 때문에 쿼터백 같은 포지션한테는 태그를 붙이는 게 굉장히 도전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못합니다. 하는 팀이 있었어요. 뭐 얘기하다 보니 그 대상이 커크 커즈스네. 예전에 워싱턴이 커크 커즈스 장기 계약 안 주려고 프랜차이즈 태그 연속해서 붙이다가 엄청 욕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FA의 분류 그리고 프랜차이즈 태그 같은 경우에는 구단과 선수들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완충 장치이자 배려하는 제도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애틀랜타 펠컨스의 타이트엔드 카일 피츠에게 태그를 사용하면서 이 프랜차이즈 태그 지정 포문이 열렸고요.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현재 다음 프랜차이즈 태그 타자로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스티븐 존슨이 이 와이드 리시버 조지 피킨스에게 프랜차이즈 태그를 적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하지만 태그를 부여한다고 해서 이 선수의 미래가 확실해지는 건 또 아니에요. 일부 선수들은 프랜차이즈 태그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오프시즌 프로그램을 불참하기도 합니다. 왜? 장기 계약을 받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랜차이즈 태그라는 것은 조금 더 구단 친화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너무 두서없이 설명했다.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러닝백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죠. 상위권 러닝백들이라고 할지라도 평균값이 너무 낮기 때문에 러닝백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 NFL에 처음 지명돼서 로스터에 등록될 때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로 등록된 선수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포지션을 디펜시브 엔드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라인베커 쪽으로 분류된 평균값이랑 디펜시브 엔드로 분류된 선수들의 평균값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자데비언 클라우니가 요것 때문에 한번 난리를 쳤었죠. 나 디펜시브 엔드 시켜줘.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조금 더 하이브리드한 롤을 부여받잖아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너무 옆으로 샜다. 자, 프랜차이즈 태그 지정 시작했고요. 지금 단계는 여기입니다. NFL 드래프트 컴바인 이미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상황이고요. 제가 요 자세한 일정은 뒤에 장표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319명의 선수가 초청되었고요. 인디애나폴리스의 루카스 오일 스타디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홈구장이죠. 여기에서 신체 검사, 체력 테스트, 팀 면접 이런 것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NFL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선수가 누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3월 12일 이때 뉴스가 미친 듯이 쏟아질 겁니다. 이 컴바인을 하면서 이 필드 워크아웃 하면서 뉴스가 한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 타자는 얘입니다. 이때 진짜 계속 알람 울릴 거예요. 사실 이때부터 울리긴 합니다. 본격적으로 협상을 하는 3월 10일부터 3월 12일 아마 12, 13, 14, 15 요 날짜 동안은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마 이때는 좀 중간중간에 위클리 NFL 말고도 추가적인 방송을 좀 준비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죠. 다시 컴바인으로 돌아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바인 전체 행사는 이미 시작했고요. 포지션 그룹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입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션 그룹은 이렇게 나뉩니다. 키커, 펀터를 포함한 스페셜팀, 디펜시브 라인, 라인베커, 이 선수 그룹들이 먼저 현지 시각을 기준으로 2월 22일 때 조기에 도착해서 6일간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디펜시브 백과 타이트엔드가 다음날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날 러닝백, 쿼터백, 와이드 리시버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펜시브 라인이 2월 25일 수요일에 도착을 해서 3월 2일 월요일을 마지막으로 컴바인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래프트 컴바인이 끝나게 되죠. 이런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포지션 그룹은 도착 이후에 동일하게 6일 일정을 소화를 하게 되고요. 하루하루가 매우 빡빡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말씀드리면 도착 다음 날부터 일단 사전 검사하고요.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팀 면접 미팅을 합니다. 팀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틀째에는 종합적인 신체 검사, MRI 검사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정형외과 검사, 요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인터뷰, 그리고 넬파, 선수협회 미디어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넷째 날 모두가 기대하시는 넷째 날, 자, 총 6일 한다고 말씀드렸죠. 넷째 날 필드 워크아웃 요거 합니다. 여기도 넷째 날. 요거는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꼭 볼 것까지는 없는데 되도록이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이 컴바인의 이미지가 이 신체 측정과 필드 워크아웃이죠. 컴바인은 이 1년의 모든 행사를 총칭하는 표현이긴 한데 컴바인 한다면 많은 분들은 필드 워크아웃을 떠올리시는데 이게 가장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필드 워크아웃에는 총 8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40야드 대시, 이 직선 스피드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라톤이 올림픽에 꽂힌 것처럼 40야드 대시가 필드 워크아웃을 대표하는 드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40야드 대시에서도 주목해야 될 선수들이 몇몇 있죠. 지금 당장 제가 생각나는 대표적인 선수로는 미시시피 스테이트, 브레넌 톰슨, 좋은 기록 만들 것 같아요. 이번 컴바인에서 40야드 대시 1순위 후보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트랙 스타로서 주 타이틀을 차지했던 선수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LSU의 크리스 힐튼 주니어, 이 선수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 기록은 현재 2024년 텍사스 출신 현재 캔자스시티 칩스의 와이드 리시버인 제비어 월드가 기록했습니다. 4.21초. 하지만 40야드를 기록을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프로리그에서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떠오르는 이름이 몇 개가 있는데 존 로스 이런 그렇습니다. 그리고 벤치프레스 약 102kg 정도 되는 벤치프레스 반복해서 측정하는 거 있고요. 버티컬 점프 있고요. 멀리 뛰기 있고요. 3콘 드릴 있고요. 20야드 셔틀, 60야드 셔틀, 그리고 포지션별 개별 드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걸 현장에서 보고 싶다 하시면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NFL 원패스 앱이었나요? 요걸 통해서 등록을 하면은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일요일간 4일간 루카스 오일 스타디움에서 선수들의 워크아웃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지에서 보고 싶으신 분들, 근처에 계신다거나 인디애나폴리스 쪽에 갈 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참관 신청해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후 1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그랬나? 그렇고 드릴이 3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셔서 입장하시고 드릴 보시면 되겠습니다. 3시 시작하는 건 평일이고 주말은 1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장에 못 가더라도 NFL 네트워크 통해서 중계될 예정이니까 방송으로 보셔도 됩니다. 국내 중계 없고요. 다전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사실 컴바인도 국내 중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3-4시간 열심히 떠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비. 그리고 이 컴바인의 일정과 측정 방식이 바뀔 수 있다라는 논의는 몇 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측정 방식이 너무 나이브하다라는 거죠. 선수들의 어떤 신체 조건도 너무 다르고 롤도 너무 다르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신체 조건, 힘, 근력 이런 것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뭐 셔틀, 3콘 드릴 이런 거 해야 되냐? 벤치프레스 이런 거 해야 되냐? 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벤치프레스 같은 거 좀 많이 하면은 여기 하이프 돼서 막 오버픽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말이 많았습니다. 메커니즘적으로도 벤치프레스가 풋볼 선수에게 필요한 근력을 측정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점점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선수들이 막 어질리티들을 막 뛰어넘고 이래요. 안 해요, 일부러. 아무튼 이 드래프트 컴바인의 필드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운동 능력을 볼 수 있는 일종의 체력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필드 워크아웃 일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포지션 그룹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첫날부터 디펜시브 라인, 라인베커, 타이트엔드, 디펜시브 백, 쿼터백, 리시버, 러닝백, 오펜시브 라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목해서 봐야 될 선수들 꽤 있죠. 강력한 1순위 후보 쿼터백 인디애나 출신의 페르난도 멘도자, 컬리지 풋볼 챔피언 출신이죠. 그리고 하이즈먼 트로피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이 컴바인에서 내가 참가할 드릴을 선택을 하거든요. 멘도자 같은 경우에는 컴바인에서 쿼터백 포지션 드릴 중에 패스 드릴을 참여를 안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에게 더 편안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데이에서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프로데이는 본인이 속한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코치들이 와서 선수들이 포지션 드릴을 하는 것을 보거든요. 뭐 40년 대시 같은 컴바인에서 측정하는 필드 워크아웃과 동일한 것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프로데이 같은 경우에는 3월 초에서 4월 중순에 진행됩니다. 막 특정하게 딱 날짜를 탁탁탁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프로데이 역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고요. 멘도자는 프로데이에서 패스드릴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선수들이 특히 쿼터백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공개되는 방송에서 행여나 실수하면 자신의 몸값을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또 누구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컴바인에서 알라바마 쿼터백 타이 심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아벨리스 오하이오 스테이트 LB 아벨리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캘럽 다운스 보셔야죠. 캘럽 다운스는 이날 보게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빗 데일리 같은 경우에 이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루벤 베인도 이때 나오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콤바인에서 제가 이번에 꼭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선수 3명 꼽자면 제러마이아 러브 러닝백 노터데임 러닝백들일 때 뛰겠죠. 이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벨리스 케일럽 다운스 이 선수들은 꼭 보시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을 거예요. 루벤 베인 주니어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번 드래프트는 1라운드 중위권 하위권 싸움이 장난이 아닐 것 같거든요. 예상을 뒤엎는 선택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도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는 예년에 비해서 1라운드 상위권에 무조건 지명해야 돼 이런 선수들이 많지 않아요. 10손가락 안 하는 정도?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특히 엣지 같은 경우에는 스펙트럼은 넓어요. 드래프트에서 지명할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은 넓은데, 최상위권 1라운드 상위권에서 막 무조건 지명해야 된다라는 선수들은 좀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선택지는 넓은데 진정한 옥석을 잘 가려낼 수 있을 것인가? 팀들에게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루벤 베인 주니어랑 아킴 메시도르 마이애미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시즌 보냈죠. 근데 만약에 대학 필름이 너무 좋은데 컴바인에서 망치면 또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루벤 베인과 아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캐시어스 와일 같은 좀 사이즈가 체격적으로 좀 작아서 불리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도 어떻게 이 컴바인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프로데이 같은 경우에는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각 대학에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는 컴바인에서 부상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특정 종목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들이 학교에서 NFL 구단들의 스카우트 앞에서 개별적인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멘도자 같은 경우에도 프로데이에서 패스 드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각 팀은 드래프트 전까지 선수들을 팀 시설에 초청을 해서 개별적인 방문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을 보는 거죠. 요 마감일은 4월 22일까지입니다. 거의 드래프트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드래프트 관련된 소식이 쏟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후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순차적으로 NFL 드래프트가 진행됩니다. 4월 24일 금요일 이때는 모르겠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토요일은 되도록이면은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날 1라운드 지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순차적으로 다음 하이 라운드를 진행하게 되는데, 3일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목할 만한 선수들이 많이 안 나오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건너뛰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2일차가 진짜 재밌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하위권 1라운드에서 떨어진 선수들이 2, 3라운드 어디에 포진할 것인가, 요거 지켜보시는 재미가 굉장히 크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요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피츠버그에서 열립니다.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피츠버그에서 NFL을 개최하는 것은 1948년 이후에 무려 78년 만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NFL에서 많은 역사를 갖고 있는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이벤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아셔야 되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드래프트 규정 바뀌었어요. 무슨 규정이 바뀌었냐?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콤바인 측정 방식 좀 바꿔야 된다 논의 이번 연도에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은 그냥 유야부야 넘어갔는데, 이번 시즌 드래프트부터 1라운드 지명권이 각 팀의 지명 시간이 10분에서 8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 15분에서 10분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재밌어졌는데 10분에서 8분으로 더 줄었습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1라운드 이벤트 종료 시간이 자정까지 가까워지던 문제가 좀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8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팀당 10분씩
의무적으로 가져가죠. 근데 중간중간에 트레이드를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시간이 계속 길어지죠. 그래서 막 자정 닫을 때까지 하기도 하고 자정을 막 넘기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 문제는 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정은 현지 시각 기준입니다. 그래서 팀들 간의 트레이드 협상 같은 거, 협상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 요게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트로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패닉에 빠진 선택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질 수 있어요. 특히 1라운드에 상위권에 지명할 선수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들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하위권이 재밌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연결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렇고요. 박수비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에 모커터맥 덕분에 데이3까지 재밌었죠. 풀업. 그렇습니다. 데이1에 패닉 많이 나오겠네요. 그럴 수 있죠. 인더브님 진짜 잘하는 놈들이 더 잘할 듯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단장들에게 굉장히 가혹한 이번 드래프트가 될 거예요. 벌써 걱정되는 팀들 몇 개 보이죠? 그렇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컴바인에서 어떤 스타가 또 탄생하느냐 요거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으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요거 한 번만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요 사전검사라는 게 선수들이 팀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실제적으로 갖췄는지 문서적으로 행정적으로도 검사하는 것도 있고요. 큰 부상 위험이 있는지 이것까지 같이 봅니다. 과거 이력을 통해서 바이오를 통해서. 그래서 과거 의료 기록, 현재 통증 이런 거 체크를 하게 되고요. 드래프트 전에 어떤 리스크 요소 요걸 파악하는 단계가 사전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포지션 그룹별로 합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정을 설명받고 테스트와 인터뷰 일정 이런 규칙들을 안내받는 자리가 오리엔테이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팀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구인활동이랑 똑같거든요. 소규모 면담을 합니다. 1대1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수와 팀이. 그래서 팀 스태프로는 코치, 단장, 경우에 따라서는 스카우터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면접을 보게 되고요. 어떤 선수의 성격, 인성, 어떤 지능, 학습 능력 이런 거 봅니다. 특히 멘탈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이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아까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정형외과 검사 이것도 중요하죠. 관절, 뼈, 근육 이런 걸 전문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이거는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합니다. 이게 컴바인에서 팀들이 가장 까다롭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의료진들이 직접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렇고 미디어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기자단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고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태도, 능력, 또 선수에게 구축된 이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개인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인터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킥 워크아웃, 필드 워크아웃 말씀드린 거였고요. 이 넬파회의, 선수 노조 회의 요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일단 참여를 해서 선수들의 권리, 계약 규칙, 그다음에 드래프트 프로세스, 그다음에 선수 지침 이런 것들을 설명받는 자리입니다. 선수들의 입장 잘 대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벤치프레스 하고 인디애나폴리스를 떠나면 컴바인이 종료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선수들이 스타로 떠오를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